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늑약의 과정과 항일의병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의미사변 배웠죠? 의미사변 이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겨가 머무르는 아간파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1년 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계속 일본의 간섭과 다른 여러 나라의 간섭이 많았어요. 이런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권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특히 일제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종이 완강히 거부했지만 일제의 특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빼앗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늑약이에요. 의사년에 일어난 늑약. 늑약이란 나라 사이에 강제로 맺어진 조약을 말해요. 이 장면이 의사늑약 장면을 풍자한 건데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일본이 한황,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말하죠. 여기 고종을 위협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쪽에 외적, 일본의 외적들,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있겠죠? 외적들이 고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적이 있다고 했어요. 오적이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 신하 대신들 중에 일본 편에 들어서 고종을 대신하여 의사늑약 이 조약에 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신 고종을 대신하여 사인해서 의사늑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이 의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이것은 무효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 군대마저도 해산시켰어요. 그러면 외교권 빼앗겼죠? 거기다 군대마저 해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제국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가 정말 큰 위험에 빠졌죠?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누가 일어나죠? 임진왜란때도 그랬어요.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의병이란 일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의롭게 일어나 군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제에 대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 일어난 게 의미사변이 일어나고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라에서 단발령이 내려져요. 단발령이란 나라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어른들도. 그래서 이 단발령에 대해 많은 백성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지방에 있는 유생들, 선비들과 농민들이 중심으로 처음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단발령은 취소가 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의병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의병은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이게 1차라고 한다면 의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후에 2차로 다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 2차 의병은 의사늑약의 폐기를 요구하며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에서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했어요. 여기 여러 의병 대장들이 있는데 신돌석 의병 대장은 이쪽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충청도 쪽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돌석 장군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 운동이 한층 강하게 전개되었어요. 그러자 일제는 의병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했고 이때 많은 의병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더 이상 한반도에 있지 못하고 만주,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 항일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활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은 지금 방금 배운 그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자 계몽운동으로 나라 힘을 키우는데 앞장섰어요. 계몽운동이란 애국 계몽운동을 말해요. 의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애국신념을 바탕으로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하도록 국민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려는 운동을 얘기해요.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고종이 강제로 퇴위한 이후 더 이상 국내 계몽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망명을 선택했어요. 망명이란 정치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중국 만주 지방에 있는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에 도착해 한인 마을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고 또한 의병을 조직해 국내 진입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 아까 의사늑약을 체결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일본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하였습니다. 이게 그 장면을 그린 기록화예요.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일본 측에 넘겨졌고 이후 뉘숭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과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한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어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죽인 까닭,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이 무엇인지 말한 기록이 있어요.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까닭을 묻기에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둘째,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죠. 셋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강제 늑약 조약들을 얘기해요. 넷째,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요.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요. 등등등등. 마지막으로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안중근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안중근은 결국
사형을 당해 리순 감옥의 옆에 있는 죄수묘역에 묻혔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유해를 고국에 모시려고 했지만 그가 묻힌 곳의 흔적은 사라지면서 지금까지도 그 유해를 고국에 모시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